제 남편이 애처가라 저밖에 모르고 사는 걸 보면서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남편의 애처가로 만들 수 있냐고 종종 물어보시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장난삼아 내가 예뻐서 그런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남편이 애처가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어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은 바로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조명가게였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는데 중소기업이라 그런지 사장님이 저에게 조명 인테리어를 맡기게 되어 그곳에서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보통 이런 건 남자들이 더 잘 본다고 남자들이 보러 오는데 그 회사는 희한하게 여자 직원을 보내네요. 저희 사장님 게으르셔서 자기가 직접 일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직원들을 죄다 여자들로만 뽑아놔서 그 중에 나이가 제가 많은 제가 온 거예요. 오늘 주말인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래도 오늘 조명 보러 온 거 시간 외의 수당으로 월급 따로 챙겨받는 거 맞으시죠? 안 준다고 해도 어떻게든 받아내야죠. 그리고 끝까지 안 준다고 하면 조명 아무거나 달아버리려고요. 아니면 5,000원짜리 5만원짜리라고 속이고 제가 그 돈 받아내면 되죠 뭐.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남편을 흔한 제 또래 남성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까다롭게 조명을 고르시는 회사 사장님 때문에 남편을 꽤 자주 만나게 된 저는 보면 볼수록 사람이 남자답고 매력적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람씨, 이 동네 사람이면 저는 몇 다리만 건너도 아는 사람일 것 같은데 보람씨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저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남녀공학 나왔잖아요. 거기 어딘지 인국씨도 아시죠? 설마 인국씨도 저희 학교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저는 남고 나왔어요. 그 학교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세라씨 아세요? 권세라씨가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와이프거든요. 권세라요? 세라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요? 세라 남편이 인국씨 친구라고요? 그럼 우리 세라 결혼식에도 같이 갔었겠네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 친구 남편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걸 알게 된 제가 친구에게 남편과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람아, 마침 잘됐다.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인국이 오빠 소개해주고 싶어 했거든. 정말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인국이 오빠랑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아휴, 갑자기 소개는 무슨 소개야. 소개는 됐고 나는 너무 신기해서 너한테 전화 건 거니까 쓸데없는 짓 할 생각하지 마. 그게 아니라 인국이 오빠 정말 괜찮은 남자거든. 우리 남편 친구들 중에서 성격 제일 좋고 여자한테도 인기가 제일 많은데 여자 만나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좋다고 저러고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소개 한번 받아봐. 일한다고 다른 여자도 안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나겠어? 괜히 나중에 얼굴 보기 어색해지지 만들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남편에게 저를 소개해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저와의 소개팅을 거절할 줄 알았던 남편은 생각보다 흔쾌히 저와의 소개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정식적으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죠. 자주 뵙던 분을 이렇게 소개팅 자리에서 뵈니까 많이 부끄럽고 그러네요. 제가 괜찮다는데도 세라가 자꾸 소개해준다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인국씨도 많이 불편하시죠? 불편하긴요. 저는 이 자리에서 보람씨 뵙게 돼서 오히려 더 반가운데요. 그리고 세라씨가 보람씨 소개해준다고 하길래 제가 어떻게든 보람씨 설득시켜서 소개팅 자리에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일한다고 그동안 여자를 안 만나온 사람치고는 남편은 저에게 꽤나 적극적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남편이 어디 하나 부족한 구석이 없었고 그러고 남편이 저를 좋다고 하니 제가 그런 남편을 걷어찰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소개팅 이후로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연애 후 남편이 너무 좋았던 제가 남편에게 먼저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했습니다. 오빠는 결혼 언제 할 생각이야? 아무리 늦어도 33 되기 전에는 해야 되지 않겠어? 오빠 친구들 대부분 다 장가가서 애까지 있는데 오빠만 혼자라면서. 너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질문 하는 거야? 근데 미리 말해두겠지만
나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자. 내가 오빠 결혼 상대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 나는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오빠도 결혼할 마음이 있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네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 남들이 봤을 땐 내가 돈도 잘 벌고 나이도 있으니까 그만하면 결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여러모로 챙겨야 될 게 많아서 결혼은 아직 시기상조야. 저는 3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는 게 제 목표여서 신랑감으로 훌륭한 남편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남편은 고민 한번 해보는 척도 하지 않고 단번에 자신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결혼을 재촉했습니다. 오빠, 어차피 결혼 나랑 할 거면 그냥 빨리 하자. 오빠 외모도 멀쩡하고 돈도 잘 버는데 장가 안 가면 사람들이 오빠 이상하게 생각해. 저는 어디 문제 있나? 아니면 바람둥인가? 이런 생각한다고. 내가 아니면 됐지. 남들이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내가 계속 말했잖아. 나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고 이런 상태에서 너랑 결혼하기 싫다고.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결혼하면 너만 고생이야. 옆에서 아무리 재촉하고 조르고 때를 써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남편을 보고 이 남자는 내 짝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결단을 내려야만 했죠. 오빠 정말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안 할 거면 우리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헤어지는 걸로 하자. 나는 나랑 결혼할 생각 없는 남자랑 내 금 같은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하는 너한테 서운하긴 하지만 거기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해줄 테니까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결혼이 하고 싶었던 저는 결혼에 대한 기약 없이 남편을 계속 만날 수 없었고 그런 남편과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잡지 않았고 그게 제일 속상하고 한편으론 화도 나긴 했지만 우리의 인연은 거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최대리,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휴대폰을 왜 꺼놨어? 최대리 어머니 회사로 전화 왔는데 지금 집에 불 났다고 말 좀 전해달래. 저희 집에 불이 났다고요? 사장님 죄송한데 저 잠시 집에 좀 가봐도 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얼른 집으로 가봐. 어머니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주 큰 불이 난 것 같은데 최대리가 가족들 좀 챙겨줘. 근무를 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에 저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는데 단독주택이었던 저희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홀라당 타버려 있었습니다. 보람아, 너 왜 이제 왔어? 너희 집 불났다는 소식 듣고 놀라서 우리 남편이랑 인국 오빠랑 달려와서 같이 불 끄고 있었어. 어머니가 너 연락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연락받고 온 거야?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꺼졌는데 엄마가 회사로 전화를 했더라고. 아니 근데 인국 오빠는 여기 왜 온 거야? 불에 다 타버린 저희 집안에는 저희 아빠와 남동생 그리고 남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희 집 일을 제 일처럼 도와주었는데 그 모습에 반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든든한 남편의 모습에 반해 남편이 꼭 붙잡아야 된다고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보람아, 인국이 보니까 사람이 너무 괜찮더라. 나는 인국이 같은 사이 맞이하고 싶은데 어떻게 다시 잘 안 되겠니? 엄마, 우리 헤어진 지 한 달 됐어. 근데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겠어. 이번 일은 내가 오빠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걸로 끝낼게.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 이제 겨우 한 달인데. 그럼 다시 붙을 가능성 크다는 거잖아. 아빠도 인국이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응? 저런 젊은이 없다고 너한테 말해서 다시 만나게 하라고 하던데. 너도 마음 좀 바꿔서 다시 인국이 만나보는 걸로 해봐. 응? 엄마 부탁이야. 부모님이 다시 남편과 만나라고 사정을 하기도 했고 저도 남편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제 연락을 흔쾌히 받아주었고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제가 남편에게
왜 저와 결혼을 약속하지 못하는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결혼을 못하는 이유를 들어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면 나 오빠가 결혼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볼게. 그러니까 그 이유 나한테도 알려주면 안 될까? 보람아, 나는 한 집안의 가장이야. 아버지가 안 계실 때부터 내가 가족들 부양하는 가장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어.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쉽게 결혼을 못하는 거야. 솔직히 어느 여자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걸 좋아하겠어?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나한테 미리 말하지 그랬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해. 물론 쉽지 않겠지만 내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야. 남편과 결혼을 하는데 시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게 필수 조건이라면 저는 그 정도는 감내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고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오직 시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죠. 보람아, 나 너한테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아직 고등학생의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어. 내가 그 동생한텐 아버지이자 형이기 때문에 내 동생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장가가기 전까지 내가 부모 노릇을 해줘야 돼서 결혼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내 아내 될 사람한테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내 동생까지 부탁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야. 오빠한테 그렇게 어린 동생이 있었다고? 왜 그동안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 나는 오빠한테 그런 사정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 결혼하자고 보채기만 해서 미안해. 시모만 있으면 몰라도 어린 도련님까지 제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그러고 살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도련님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되면 결혼하는 걸로 하자고 말을 했고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아휴, 내가 우리 맏며느리한테 고마운 게 참 많어. 나랑 같이 안 살아줘도 되는데도 끝까지 나랑 같이 살아주겠다고 하고 우리 아들 인국이한테 내줘도 잘해주고 정말 고맙다 며느라. 어머님, 저는 며느리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빠가 저한테 잘해주니까 저도 그만큼 잘하고 싶더라고요. 아휴, 인국이보다 내가 너한테 더 잘하마.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살다가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힘든 거 꾹 참고 나랑 한 집에서 붙어 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알겠지? 사실 어머님이랑 같이 살기 전에는 걱정을 조금 하기는 했었는데요. 어머님이랑 사니까 저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왜냐면 어머님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니까요. 저 정말 복받은 며느리인가 봐요. 세상에 저 같은 며느리 절대 없을 거예요. 시모는 제가 자신을 모시고 살아주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저에게 정말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모 덕분에 집안 살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늘 시모가 직접 차려주는 진수성찬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퇴근을 하고 돌아온 저의 발을 따뜻한 물로 씻겨주시거나 다리 마사지를 직접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따뜻한 물 받아놓으신 거예요? 저 진짜 괜찮다니까요. 제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데요. 앞으로는 이러시지 마세요. 저 어머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요. 죄송스러울 게 뭐가 있어. 친정엄마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받아.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다리 퉁퉁 붓는데 우리 예쁜 며느리 다리 힘들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고 보면 오빠가 어머님을 닮아서 다정하고 섬세한 건가 봐요. 저는 무슨 복을 타고 났길래 남편도 잘 만나고 시어머니도 잘 만난 걸까요? 친구들은 결혼하고 다들 남편이랑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던데 저는 두 사람 덕분에 행복하기만 하네요.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 매일을 분에 넘치도록 사랑을 받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집도 불화 하나 없이 평범하게 그리고 가끔은 행복하게 잘 살아왔지만 정말 화목한 가정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불행이 찾아온다고. 저희 시댁에도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인구가 방금 성민이 부대 사람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성민이가 지금 크게 다쳐서 국군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구나. 지금 당장 가봐야 될 것 같으니까 얼른 옷 챙겨 입어라. 어머님, 도련님이 병원으로 옮겨졌다니요? 도대체 왜요? 어디가 아파서 병원으로 옮겨지신 거예요? 그건 나도 정확히 잘 모르겠구나. 다리를 다쳤다고는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도련님의 부대에서 연락을 받고 저희 세 식구들이 국군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서는 다리 한쪽을 크게 다친 도련님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훈련 중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되었는데 처음엔 의사가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고 그 말에 결국 시모는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도련님 괜찮을 거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다리를 잃는다고 해도 저랑 오빠가 있으니까 도련님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세아기, 너랑 인국이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니? 나 다리 하나 잃은 저 어린 것을 데리고 살 자신이 없다. 아이고, 우리 막내 정말 어쩌면 좋아. 어머님, 제가 끝까지 같이 있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쓰러지시면 도련님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힘내셔야 돼요. 불행 중 다행으로 도련님의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일은 없었지만 평생 다리를 절고 살아야 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도저히 노모인 시모를 병원에 둘 수가 없어 제가 7년 넘게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도련님의 간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 그만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동생 간병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내가 당신한테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어. 앞으로 남은 생 동안 내 속 안 썩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나랑 살아주면 돼. 나는 그거면 되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말고 어머님은 당신이 잘 좀 돌봐줘. 엄마가 당신한테 정말 고맙다고 다음 생에도 이 빚 갚는다고 하셨어. 엄마도 정말 고마워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말 안 해줘도 당신의 어머니 마음 그리고 도련님 마음까지 내가 잘 아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도련님은 반드시 내가 건강하게 만들어서 데리고 나갈 테니까 당신은 어머님 끼니 거르지 않게 잘 챙겨둬. 친구들은 제가 팔자에도 없는 짓을 한다며 저를 안타까워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오히려 그런 저에게 잘하고 있다고 잘 견뎌내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내 딸 시집가서 고생하는 거 보면 당연히 나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만큼 안서방이 잘하니까 내가 너한테 견뎌내라는 말밖에 못하겠다. 안서방이 너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하고 얼마나 잘하니? 그리고 이건 나보다 네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 딸아, 네 남편 봐서라도 조금만 버텨. 힘든 것도 잠시뿐일 거야.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고 저와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잘해주니 저희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봐서라도 견뎌내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었기에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도련님의 간병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이 새벽부터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은 제가 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 성민이 오늘부터 출근하잖니. 들어보니까 그 회사는 도시락 사서 다닌다고 하던데 성민이 먹을 점심 만든다고 나와 있는 거니까 세학이 너는 눈 좀 더 붙여. 도련님 도시락 싸들고 다녀야 된대요? 근데 왜 나한텐 그 말 안 하셨지? 제가 알았으면 제가 했을 텐데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 방에 들어가세요. 도련님 도시락은 제가 준비하는 걸로 할게요. 성민이도 형수님한테 부탁이 좀 그러니까 너한테 말 안 한 거지. 성민이 걔가 어떻게 너한테 도시락 싸는 것까지 부탁하겠니? 어머님, 저는 이미 제 손으로 도련님이 입은 속옷까지 빨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도시락 하나 싸는 게 뭐가 힘들다고요?
도련님 돌보는 건 이미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리를 다쳐 장애를 입은 도련님을 혼자 살게 할 수 없어 도련님까지 집으로 불러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도련님의 뒷바라지를 부모인 시모보다 더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도련님이 입은 속옷을 빨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었는데 어린 도련님과 붙어 살다 보니 도련님이 내 동생 같기도 하고 정이 들어 나중엔 그렇게 사는 것도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거 별건 아니고요. 형수님한테 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랫동안 돈 모아서 사온 거예요. 형수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도련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비싼 가방을 사오셨어요. 저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반품하시던지 어머님 드리는 걸로 해요. 엄마는 제가 나중에 사드리면 되고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지금 엄마보다 더 감사해야 할 사람은 형수님인 것 같아서 사온 거예요.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사온 거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어머님도 못 받으신 거예요. 제가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도련님이 힘들게 번 돈으로 샀다고 하니까 더 못 받겠는데요? 그 후 저도 아이를 낳고 도련님이 직장에 자리를 잡은 후 결혼 전제로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했을 때 비로소 저희 가족에게도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녀석은 절대 혼자서 찾아오는 법이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평화롭기만 할 줄 알았던 저희 가족에게 어쩌면 예고된 불행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보, 엄마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까 치매라고